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본이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로 올렸어요. 아, 일본 얘기네 하고 넘기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이게 왜 여러분의 주식계좌, 대출이자, 환율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오늘 이 영상 10분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딱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절대 먼저 넘기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31년이 도대체 얼마나 긴 건데 1995년 그게 언제냐고요? 윈도우 95가 나온 해입니다. 넥타이가 패션이던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사실상 금리가 0%였어요. 돈을 거의 공짜로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주식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졌어요.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 돈을 풀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 논리로 30년 넘게 초저금리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올렸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면서 일본 기업 물가 지수가 5월 기준 6.3%가 올랐어요.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0%로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둘째,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를 보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들 엔화를 팔고 달러나 다른 통화를 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어요. 수입 물가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올린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엔캐리 이게 뭐길래?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연 0%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연 5% 수익 나는 미국 채권을 사거나 한국 주식을 산다면 이자 거의 안 내고 수익은 5% 완전 꿀이잖아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 세계 헤지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이 전략을 써왔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조 원 단위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엔화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수익이 줄거나 손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하니까 들고 있던 자산을 팔아요. 한국 주식도 팝니다. 미국 주식도 팝니다. 신흥국 채권도 팝니다. 한꺼번에 빠르게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출렁이는 이유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이 인상 직후 23%에서 최대 31%까지 떨어졌거든요.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면서 출렁거렸고요. 이번엔 인상폭이 더 크고 추후가 인상 의지까지 내비쳤어요. 그럼 지금 당장 주식 팔아야 하나요? 잠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한테 독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일본 금리 인상의 한국 영향 딱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독이 되는 측면. 첫 번째, 코스피 외국인 이탈. 방금 설명한 엔캐리 청산 효과예요. 외국인들이 엔화를 갚으려고 한국 주식을 팔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원화 약세 압력. 엔화 강세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질 수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해외에서 사는 모든 것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기죠. 세 번째,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할 수 있어요. 글로벌 긴축 흐름이 강해지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요.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이 되는 측면. 첫 번째, 수출 기업 경쟁력이 업된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 투자 기회. 엔화 강세 투입에 일본 자산을 보유하면 판차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주식이나 엔화,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 기업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일본만 금리 올린 게 아닙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3년 만에 금리를 올렸고 오늘 밤 미국 연준회의도 열려요. 전 세계가 동시에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5%에서 1%로 올렸고 추가 인상 의지까지 밝혔어요.
유럽중앙은행은 3년 만에 금리를 2.25%로 인상했어요. 미국 연준은 오늘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JP모건은 연준이 2027년까지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 다들 동시에 이러는 걸까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시 올랐기 때문이에요. 한번 잡혔던 인플레이션이 재발한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는다는 거예요. 성장이냐, 물가 안정이냐. 지금 전 세계가 이 딜레마와 싸우고 있어요. 한국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대출 금리, 회사채 금리 다 올라가요.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 타이밍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두 번째,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요. B2C 사업하시는 분들 내수 매출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 미국이 동결하고 다른 나라들이 올리면 달러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어요.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원가 압력에 대비해야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해요?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명확하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 번째, 변동금리 대출 점검하세요. 지금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락인 해두는 거예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ETF 비중 줄이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배로 나요. 지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먼저예요. 세 번째, 달러 자산 비중 점검하세요.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이 환차익을 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달러 비중이 전혀 없다면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번째, 수출기업 주식 관심 가져보세요. 엔화 강세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 한번 들여다볼 타이밍이에요. 다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페닉서. 지금 당장 다 팔지 마세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장기 우량주를 다 팔면 나중에 비싸게 다시 사야 해요. 페닉셀은 항상 손해예요. 두 번째, 엔화 대출로 투자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개인이 따라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청산 국면이 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아직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세요. 일본은행이 주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일본이 31년 만에 금리를 올렸고 전 세계가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분의 대출, 주식, 환율 모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패닉하지 않고 방향을 잃고 준비한 사람은 이런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변화가 빠를수록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채널이 바로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이런 글로벌 이슈 터질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